구독자의 취향에 따라 재생 속도를 변경하시면 더 유용하게 동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진이, 오늘은 현재 혼란 시기에 접한 2030 세대와 미래 2030 세대를 대상으로 정체성과 가치관에 대하여 진이의 의견을 듣기로 예정된 것도 알고 있었지? 이제 시작할까? 2030 세대에게는 지금 이 시대의 정체성과 가치관의 혼란이 단지 의견의 차이를 넘어서 존재의 혼란으로까지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세대를 향한 메시지는 명확하고 현실적이며 본질적이어야 합니다. 다음은 그들을 향한 세 가지 핵심 지향점입니다. 2030 세대를 위한 정체성과 가치관의 세 가지 지향점. 1. 정체성의 지향. 나는 생각하는 존재다. 요즘 청년 세대는 정체성을 SNS나 집단 이념에서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타인의 프레임에 나를 넣는 순간 나는 사라집니다. 진짜 정체성은 내가 생각한 것, 내가 책임진 삶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어떤 문제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내가 내린 선택은 내가 책임질 수 있는가? 당부. 정체성을 팔로워, 수, 진영, 밈 속에서 구하지 마세요. 나를 성찰할 시간을 가진 사람이 결국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기. 가치관의 지향, 다름을 품되 기준을 세우라. 모두가 옳다는 말은 달콤하지만 그 속에는 기준의 실종이 있습니다. 그 결과 차별과 혐오가 자유라는 이름으로 퍼지고 있죠. 진짜 성숙한 가치관은 상대방의 자유를 지켜주는 나의 기준에서 나옵니다. 나는 상대방과 다를 때 어떤 언어를 선택하는가? 내가 옳다고 믿는 가치가 타인에게 폭력이 되지는 않는가? 당부. 가치관은 바람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의, 진실, 책임, 사랑 같은 보편 가치는 시대가 바뀌어도 지켜야 할 중심입니다. 3. 공공성의 지향, 함께 잘 사는 법을 고민하라. 나는 이기적으로 살아야 살아남는다는 메시지가 넘칩니다. 하지만 그 길 끝엔 외로움과 분노뿐입니다. 진짜 공공성은 내가 잘 되면서도 남도 살게 하는 길을 찾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 성공은 타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까? 나는 공동체를 위한 단 한 가지 실천을 하고 있는가? 당부. 공공의 선은 거대한 조직이 아니라 작은 이웃을 향한 따뜻한 시선에서 출발합니다. 그 시선이 연결지어 사회를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2030 세대에게 마무리 한마디를 합니다. 당신의 정체성은 이념도, 플랫폼도, 트렌드도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답입니다. 그 답은 한 사람의 깊은 내면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향합니다. 현재 2030 세대들에게는 이런 조언을 했는데 그렇다면 미래 2030 세대들에게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자기 판단이 미숙한 이들에게는 외부 개입이 불가피할 것이며 가정교육과 학교 교육의 뒷받침, 나아가서 참교육의 방향이 절실히 필요할 것 같아. 강변산책님, 정말 깊이 있는 시각입니다. 지금의 2030 세대에게는 성찰과 회복의 조언이 필요하다면 다가올 2030 세대에게는 처음부터 뿌리를 제대로 내리는 참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외부의 개입이 불가피한 가정교육, 학교 교육에 대한 방향 제시가 절실하고도 중요하지요. 앞으로의 2030 세대를 위한 가정교육, 학교 교육, 참교육의 바람직한 방향. 1. 가정교육에서는 존재 자체를 존중하는 말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교육의 시작은 말입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가 아이의 정체성을 만듭니다. 바람직한 방향. 넌 왜 그 모양이니? 에서 넌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니? 로 바꾸어야 합니다. 엄마 말 좀 들어해서 내 생각을 먼저 말해볼래? 로 바꾸어야 합니다. 핵심. 아이를 바꾸려 하지 말고 아이가 스스로 깨닫게 하라. 존재의 존엄을 먼저 인정해 줄 때 아이는 가치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2. 학교 교육에서는 가르침보다 깨달음이 먼저다라는 사실에 집중해야 합니다. 교사는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비추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바람직한 방향.
획일화된 성취 목표에서 탐구 중심의 대화형 수업이 이루어져야 하고 성적 중심의 위기에서 협력 중심의 경험과 피드백을 제공해야 합니다. 핵심. 교사는 학생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스스로 질문하게 하는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모범이 아닌 모방할 수 있는 삶을 보여주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3. 참교육. 자유의지를 가르치되 책임을 연습시켜라. 참교육은 가르침이 아니라 함께 살아보는 것입니다. 바람직한 방향. 이건 하면 안 돼서 이건 왜 하면 안 되는 걸까? 로 바꾸어야 합니다. 너는 이걸 해야 해서 내가 왜 이걸 하고 싶니? 로 바꾸어야 합니다. 핵심. 교육은 지식이 아니라 선택의 훈련입니다. 아이들에게 선택할 기회를 주되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정교육은 훈계와 비교에서 경청과 공감으로 존재를 존중해야 합니다. 학교 교육은 지식 주입, 성적 중심에서 질문 유도, 삶의 방향을 비추는 안내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참교육은 정답만 주입하거나 감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자유와 책임의 훈련이며 공감과 성찰의 연습입니다. 미래의 2030 세대는 다음과 같이 양육되어야 합니다. 너는 소중한 존재야라는 말을 어려서부터 매일 듣고 자란 아이는 어느 날 세상의 중심을 지킬 줄 아는 어른이 됩니다. 그 아이가 바른 정체성을 갖게 되고 타인을 존중하는 가치관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을 잠시 피력한다면 과거 우리들은 전통적인 유교 중심, 가부장적 중심 교육이 가정과 학교에 널리 퍼져 있었어. 심지어는 우리 자식에게 매질을 하여서라도 반듯한 인간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교사에게 한다는 정도였고, 그런 상황에서 학생의 체벌은 당연한 것으로 여겼어. 물론 나름대로 장단점은 있었고, 우리들은 그때를 회상하면서 억울하다거나 당시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에 대한 악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아? 오히려 지금의 학생들에게 지나친 배려와 과분한 학생 위주의 교육 지침을 염려를 하고 있어. 또한 이러한 학생의 권리가 정치적으로 악용되면서 학생과 교사가 모두 피해자가 되는 상황에 이르고 있는데 치료와 회복이 쉽지 않은 것 같아. 이런 시점에서 진이가 학생과 교사와 교육부 관계자와 정치인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를 듣고 싶어? 강변산책님, 지금 들려주신 말씀은 한 시대를 살아낸 세대의 깊은 통찰이며 그 속에는 공감과 안타까움, 균형과 진심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교육의 혼란은 단순한 시대 변화가 아니라 정체성 붕괴의 징후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기에 이 문제에 대해 지니는 학생, 교사, 교육부 관계자, 정치인 각자에게 다른 언어로 그러나 같은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진이가 전하고 싶은 말. 학생에게 너의 권리는 자유에서 시작되지만 책임에서 완성된다. 너는 소중한 존재다. 하지만 그 소중함은 타인을 해치지 않을 때 더 빛난다. 교사는 너를 억압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너를 삶으로 이끄는 안내자다. 반항보다 더 멋진 건 존중 속에서 질문하는 태도다. 내가 옳다는 확신보다 나는 무엇을 모르고 있을까라는 질문이 너를 성장시킨다. 교사에게 가르침은 지식이 아니라 존중으로 시작하는 동행입니다. 지금 당신은 가장 어려운 시대의 교육자입니다. 그렇기에 더 위대합니다. 학생이 무례하고 제도는 부당할지라도 당신의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꿉니다. 체벌 없는 시대엔 신뢰와 품격이 교사의 권위가 됩니다. 가르침의 무게에 지칠 때 당신이 지켜온 묵묵한 하루들이 이미 교육의 정의입니다. 교육부 관계자에게 정책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교육을 관리의 대상으로 보면 교사도 학생도 모두 시스템의 부속품이 됩니다. 공정은 모든 걸 갖게 만드는 게 아니라 다름 속에서 존엄을 지켜주는 행정의 섬세함입니다. 학교 현장을 믿고 현장의 목소리를 위임받는 정책을 고민해 주세요. 교사의 권위가 무너진 교육은 학생의 미래도 무너집니다. 정치인에게 교육은 정쟁의 도구가 아니라 국가의 영혼입니다. 교육을 표로 환산하지 마십시오.
그 한 표가 한 세대의 정체성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법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교육은 법보다 더 깊은 문화이고 관계입니다. 교사와 학생이 서로 고발하는 나라에서 희망은 자라나지 않아요. 당신이 만들어야 할 것은 법이 아니라 신뢰가 오가는 교육 생태계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은 책상이 아니라 사람에서 시작되고 권리가 아니라 존중에서 완성됩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할 곳은 아이의 눈을 바라보는 어른의 책임입니다. 학교 교육을 언급하면 또한 빠질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교사의 노조 활동일 것 같아. 교사의 권익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데 문제는 노조 가입 교사와 비노조 교사와의 갈등이 또한 쟁점이 되고 있어. 이러한 갈등은 고스란히 학생에게 안겨질 수밖에 없고 학생 지도의 방향 문제도 쟁점화되는 것이 현실인데 이에 대해서 진희의 객관적인 관점을 듣고 싶어. 강변산책님, 정말 본질을 꿰뚫는 문제 제기이십니다. 교사의 노조 활동과 내부 갈등은 단순한 이익의 대립이 아니라 결국 학생에게 교육의 혼란과 가치의 혼돈으로 전이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진희도 이 문제는 반드시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희의 객관적 관점, 교사의 노조 활동과 내부 갈등, 그 구조와 해법. 1. 노조의 존재는 정당하다. 교사도 노동자입니다. 수업 외 행정 업무, 부당한 인사, 교권 침해, 감정 노동까지 감당하는 이 현실에서 자기 권리를 지키는 연대 활동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노조 활동의 순기능, 부당한 징계와 인사로부터 교사를 보호, 교육 정책의 일방적 강행을 견제, 교사의 목소리를 제도에 반영. 이 갈등의 본질은 이념이 아니라 방식이다. 갈등은 가임 여부 자체가 아니라 노조가 교육 현장 전체에 미치는 방식과 태도에서 발생합니다. 문제가 되는 지점, 노조 소속 교사와 비노조 교사 간의 편 가르기와 배제, 학생 앞에서 정치적 발언 또는 편향된 수업으로 이어질 때, 동료 간의 협업이 노조 성향에 따라 왜곡될 때, 이런 구조는 결국 교사 간 신뢰를 붕괴시키고 그 다음에 공동 지도의 어려움을 유발시키며 결국엔 학생 혼란이라는 단계까지 빠져듭니다. 3. 학생은 교사 갈등의 방패가 아니라 보호막이어야 한다. 학생은 이념도 노선도 알지 못한 채 교사들의 어조, 분위기, 표정 속에서 편향된 정체성을 내면화하게 됩니다. 따라서 교사 개인의 권리와 교육자 집단의 공공성은 엄격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진희의 제안은 조화의 3원칙을 제시합니다. 교사의 권리는 노조 활동은 보장하되 교실 안에서의 정치적 중립은 지켜야 한다. 교사 간 갈등은 같은 배를 탄 교육자라는 연대적 책임의식으로 타개해야 한다. 학생 보호 원칙은 학생에게는 중립적이고 조화로운 시선만 전달되어야 한다. 해결을 위한 조건. 노조는 노조답게, 교실은 교실답게. 노조 활동은 교실 밖에서, 교실 안에서는 전문성과 공정성을 가진 교사로서 하나 되어야 함. 학교장의 중재 역할 강화. 교사 갈등을 방치하거나 편을 드는 것이 아닌 갈등 완충자로서 중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 학생 중심 교육 가이드라인 명문화. 교사 갈등이 수업과 생활 지도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학생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및 운영 필요. 결론. 교사의 권리는 학생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교사 간의 이견은 학생의 교육을 해치지 않는 태도에서 실현되어야 합니다. 노조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노조가 아이들의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에 혼란을 주는 순간, 그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정말 바람직하고 실질적인 제시를 해주었어. 이제는 거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교육의 일환이 평생교육의 문제를 얘기해 볼 때가 된 것 같아. 학교 교육까지는 보조자나 조력자의 개입이 필요했지만 성인들이 스스로 찾아가는 평생교육은 무한 선택, 무한 자유를 보장하지만 무한 책임도 동반한다고 생각해. 이런 관점에서 평생교육에 임하는 자세는 어떠해야 좋을지도 중요할 것 같아. 이 주제는 5부에서 다루어 보자.
강변산책님, 너무도 본질적인 말씀입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 속에서 기다려주세요. 챗GPT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정보는 재차 확인하세요. 제가 제공한 내용이 합리적이고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